오늘은 그러면은 24, 몇 페이지냐? 28페이지에 공배수랑 최소 공배수, 자,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최대 공약수 계산하는 방식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네, 초등학교 때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법은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항상 의미를 생각하셔야죠. 배수는 뭐죠? 배수. 배수. 맞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계속 늘어나면 돼요. 한 번 늘어나고, 두 번 늘어나고, 세 번 늘어나고, 이런 거. 그걸 곱하기로 이제 표현한 것 뿐이니까, 자기 자신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그런 배수가 되는 거고, 또 공배수는 공약수랑 똑같죠. 공통된 배수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최소가 붙으면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만 풀 수 있으시면 되는 건 아니어서 항상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번 볼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2의 배수, 네모에 뭐 들어가야 돼요? 2의 배수면 네모에 뭐 들어가야 돼? 6, 8, 12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계속 배수는 가야 되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쓰기가 또 불편하니까 점점점으로 항상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질 때는 점점점 3개로 표시를 한다는 거. 자, 그거 알아두시고. 3의 배수 3, 6, 9, 12, 15, 18.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2랑 3의 공통인 배수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써놓은 것 중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6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12가 있죠? 네, 그러니까는 공통된 배수는 6, 12, 18, 점점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서 이 중 가장 작은 수는 6이다. 그래서 이 6이 우리는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에 공통된 배수라고 한 얘가 그냥 공배수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식은 여기 2의 배수, 3의 배수 얘기했지만 2랑 3을 나눌 수 있는 걸로 나누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네,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면 얘네 두 개를 그냥 곱한 게 최소 공배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또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2랑 18이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2로 먼저 나눠주시면 6이 되고 9가 되고 3으로 나눠주시면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최소 공배수가 뭐냐 그러면 최대 공약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요걸 곱한 게 최대 공약수였죠. 네,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36이 최소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최대 공약수도 거듭 제곱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12랑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식도 거듭 제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를 소인수분해 하면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8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 자,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랑 이제 다른 점을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비슷하니까. 무조건 여기 보시면 밑이 보이죠? 밑이 최대 공약수는 짝이 지어졌어야 됐어. 근데 최소 공배수는 짝이 지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종류별로 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그냥 다 쓴 거예요. 짝이 이루어져서 쓴 게 아니야. 그냥 있으니까 쓴 거야. 위에 있든 밑에 있든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수는 큰 거를 골라서 써야 돼요. 이게 최대 공약수랑 다른 겁니다. 최대 공약수는 짝이 맞춰져야 됐었고 지수를 작은 걸 썼고,
최소 공배수는 짝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밑에 있는 거 다 나열하고 지수는 큰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뭘 해볼까? 뭐 2번 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합시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6의 배수 6, 12, 그 다음에 18, 24, 30. 뭐 몇 개까지 써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되시죠? 네, 그냥 보통 한 5개, 6개 뭐 이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점점 끝까지 가니까 8의 배수는 16, 24, 그 다음에 32, 40, 48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공통인 거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공통인 게 24가 공통이 되죠? 더 써야 됐었겠네. 공배수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몇 개 더 써볼게요. 42, 48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공배수는 24, 48, 점점점. 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최소 공배수는 제일 작은 24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6과 8의 공배수는 24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6과 8의 공배수는 6과 8의 뭐 해야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네, 이거 쓰란 얘기네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네, 이런 말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자,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3번도 얘 때문에 해야 되네. 5번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네. 2, 4, 6, 8, 10, 그 다음에 점점점 뭐 이렇게 써주시고 5의 배수는 5, 15, 20, 점점점 네, 이렇게 쓰시고 2의 배수를 좀 더 써야 되겠죠? 공배수를 한 2개는 써야 되니까 16, 18, 20, 점점점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통된 배수는 10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 보이죠? 네. 자, 이렇게 공통된 배수가 있으니까 10, 20, 점점점 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최소 공배수는 그래서 10이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2의 배수, 5의 배수를 얘기했는데 2랑 5가 이제 서로소 관계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서로소라는 건 아시죠? 2랑 5가. 자, 이렇게 서로소 관계에 있으면 그냥 최소 공배수는 서로 곱하면 된다. 지금 최소 공배수가 10이잖아요? 네. 곱하니까 10이죠?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서로소일 때는 그게 무조건 최소 공배수가 된다. 네. 자, 이런 것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산해 보셔서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여라. 뭐, 이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최소 공배수를 알고 있으면 그냥 배수 쓰시면 되잖아요. 예, 18의 배수 그냥 몇 개 쓰시는 거예요. 18, 36, 그 다음은 뭐야? 54.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만 보시면 되는 거여서. 자, 5번 잠깐 봅시다. 5번에 최소 공배수가 6일 때 두 자연수의 공배수를 다음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네. 최소 공배수가 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가 6일 때에는 네.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그냥 배수 찾으면 되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6, 12, 18? 네,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얘기 해봤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을 해봐라. 네, 1번만 확인을 해볼까요? 1번은 자, 얘가 5죠? 근데 얘는 6이잖아요? 네, 그러면 5랑 6이
서로소 관계에 있냐. 네,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는 약수가 1, 5고 6은 약수가 1, 2, 3, 6이니까 서로소 관계에 있죠. 그래서 서로소 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거기에서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두 수 5, 6의 최소 공배수는 그래서 5 곱하기 6이어서 30이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소가 되면 그냥 곱해라. 근데 뭐 모르셔도 그냥 나눠보시면 되죠. 뭐 얘가 서로소 관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나눠봤을 때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곱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이 책이 말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어요. 네. 간단한 얘기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에 4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맞냐 틀리냐,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세 자연수 중 두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다. 두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 맞아요? 최소 공배수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두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는 그냥 뭐야? 공배수죠.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최소 공배수니까, 네, 공통인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라는 말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 말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최대 공배, 이런 말은 없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소 공배수인 거지 최대 공배수 이런 말은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자,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잖아.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말이에요. 자, 3번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몇 번까지 있어? 6번까지 있어요? 네, 자, 4번을 볼게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의 공배수는 항상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맞아요. 자, 다음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없다. 없는 게 아니죠? 서로 곱하면 있는 거니까요. 네, 틀렸어요. 아까 전에 뭐 2, 3 이런 게 있었죠? 네, 최소 공배수는 곱한 6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진 않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1이다. 네. 아니죠? 네. 방금 위에 이거 방금 한 거 똑같죠? 네. 더 큰 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서로소이면 작은 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최대 공약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지금 말장난을 계속 하고 있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냐? 니네들이 문장을 읽고 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여서 그래서 이런 말로 지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써보고 모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하기. 자, 구하기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10이랑 18, 똑같이 나왔네. 네, 아까 얘기한 거랑. 네, 10이랑 18이었죠?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건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나 소수로 나누는 건 똑같아. 근데 요렇게 곱하면 최대 공약수 우리 G라고 이제 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고 요렇게 니은자로 곱하면 우린 최소 공배수를 이제 좀 이 말 쓰기 불편하니까 L이라고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최소 공배수는 밑에 있는 종류별로 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큰 애만 골라서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곱하셔야 된다. 자, 순서는 이렇게입니다. 똑같은 숫자여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1번을 같이 해보면 되겠죠?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나누기 이용하기 그랬으니까 18을 2로 나눠서 9고 30을 나누면 15죠. 근데 또 3으로 나눠지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한 거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곱해보니까 최소 공배수가 90.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얘죠?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거가 더 중요하죠. 숫자가 3개야. 자, 숫자가 3개일 때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개만 나눠줘도 나누셔야 돼요. 최대 공약수는 어땠어? 3개의 숫자가 있으면 셋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만 할 수 있었어.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얘네는 2개만 나눠줘도 하시면 돼요. 네, 자,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2로 나누니까 6이 됐고 8이 됐고 15가 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2개만 나눠도 되니까 6이랑 8을 2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4가 되죠. 그럼 얘는 못 나눴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못 나눈 애는 그냥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3이랑 15는 또 3의 배수니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3으로 또 나누셔야 돼.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못 나눈 애는 그대로고 얘는 나눴으니까 5가 됐죠. 자, 요걸 다 곱해주시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5.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 보니까 몇이니? 240. 계산 빨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2개짜리만 나왔냐? 그 다음 게 없나? 없네. 자, 2개짜리만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30은 2로 나누면 15고 3으로 나누면 5여서 2 곱하기 3 곱하기 5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밑 종류별로 다 쓰라 그랬죠? 밑을 보니까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죠? 그럼 2, 3, 5를 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큰 애가 있으면 큰 애를 무조건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곱해주시면 얘도 240.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240이 맞아요? 최소 공배수? 240 아니죠? 90이죠? 9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셔라. 뭐 옆에 2번은 해보셔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거듭 제곱으로 계산하는 방법. 1, 2번을 우선 놔둘게요. 3번을 하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자, 3번을 해보면 3번은 21은 3 곱하기 7이니까요. 네, 여기 7이라고 쓰시면 되고 60은 2로 나누면 30이고 2로 나누면 15고 2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5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다음 126은 숫자가 점점 커지죠. 2로 나누면 63이고 3으로 나누면 21이고 또 3으로 나누면 7이고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다 해놓은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종류별로 밑은 다 쓰시면 되니까 2, 3, 5, 7을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수는 큰 애만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다 이렇게 위에다가 제곱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숫자가 엄청 커졌죠. 네, 지금 얘 4 곱하기 5니까 20에다가 9 곱하기 7이니까 63이어서
네, 곱하기를 해주시면은 몇이니? 126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네, 다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셔야 된다. 자, 밑에 4번도 1, 2, 3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니은자로 계산하는, 네, 이렇게 나누시면 계산해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4, 5, 6번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거듭제곱으로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7번까지 있었네. 7번까지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제 5번을 할게요. 자, 5번도 미지수가 있을 때, 네, 요걸 생각하시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지수가 큰 걸 쓰는 거라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써 있던 얘기는 여기 위에 3이 써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A가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C는 둘 중에 큰 게 뭐냐? 그러니까 2죠? 그래서 2를 쓰시면 돼요. 자, 5는 여기 3이라고 써있는데 위에 3이 없네요. 그러니까 B가 3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무조건 큰 걸 쓰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밑에 있는 2, 3번도 그러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자, 먼저 31페이지까지 잠깐 풀까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활용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얘네들을 밑에다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쓰고, 얘는 3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쓰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수래. 밑이 종류별로 다 쓰셔야 된다 그랬고요.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수가 큰 애들만 쓰라 그랬으니까 뭐 쓸 건 많네요. 아, 근데 뭔 얘기 하나 했다.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있네요. 이걸 곱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는 요게 나왔으면 요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게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이거 거듭제곱으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듭제곱으로 답을 쓰시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얘는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곱해서 쓰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틀린 게 아니었네. 이거는 틀리지 않았어요. 네. 나 틀린 줄 알고 곱한 게 너무 힘드셨겠네요. 네, 이걸 곱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곱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거듭제곱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을 거듭제곱으로 쓰고, 네, 그냥 숫자로 문제가 나오면 답을 숫자로 쓰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숫자가. 그러면 이제 다들 잘 되시나 봐요. 여기는 최대 공약수를 좀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활용을 해볼까요? 이제 최대 공약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할 얘기는 다 해봤고, 활용 남았고, 또 남은 게 있나? 볼까? 네. 없어요. 네. 활용을 합시다. 네, 이제. 최대 공약, 다시 앞으로 갑시다. 어디냐면, 몇 페이지니? 24페이지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활용이란 말만 붙어 있어서, 뭐, 문장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 뿐이고요. 네.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운 거랑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최소 공배수 문제인지가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지를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냥 계산은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구분하려면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 자, 그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가장 많은, 가장 큰, 최대, 최대한, 뭐 최대의, 나누어 준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수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최대 공약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최대라는 말이 붙죠? 그러니까 최대가 무슨 의미야? 가장 크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찾으시면 아,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제 밑줄을 쳐주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1번을 보시면, 자, 1번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문제가 지금 네모잖아요. 비누 48개, 치약 54개를 가능한 한 많은, 자, 여기 써 있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에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면 얘가 최대 공약수 의미를 하는 거고,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졌다. 나눴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는 최대 공약수가 확실한 거죠. 예,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확실해졌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48이랑 54를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래서 48이랑 54를 가장 작은 소수부터 나누죠. 그러면은 얘는 27이고,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누니까 얘는 8이고 얘는 9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치약의 개수. 자, 이제 또 여기서 말이 또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받을 개수인 거야.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로 지금 얘가 최대 공약수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몇 개씩 나누어 주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6명한테, 얘는 6명한테 나눠줄 거란 얘기야. 인원인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비누고 얘가 치약이잖아. 그러니까 6명한테 비누는 8개씩 줄 거고 치약은 9개씩 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치약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치약의 개수는 9개고요. 그래서 뭐가 되냐, 48과 54에 얘는 최대 공약수다, 뭐 이런 거 써야 돼? 뭘 써야 되는 거지? 나 저런 말이 더 어려워. 확인을 해봅시다. 아, 약수라고 쓰고 공약수라고 쓰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말이 치약의 개수랑 비누의 약수이면서 치약의 개수인 게 치약의 약수이므로 이게 공약수다, 뭐 이 말을 쓰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므로 48과 5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였다는 거고요. 다 알고 풀었는데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공약수 구하는 방법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네, 여기에서 2로 나눴더니 24, 27이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눴더니 8이랑 9여서 최대 공약수가 요거라 그랬으니까 6이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6명이다. 이때 비누는 48개를 6명에게 나누어 주는 건데 몇 개씩? 이가 개수라 그랬죠? 8개씩 나누어 주는 거다. 치약은 6명에게 나누니까 9개씩 나누어 줄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여기 최대 공수, 최소 공에서 활용을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워해요. 네, 이거 하는 게.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학에서는 활용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려운 거예요. 네, 활용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리고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아시겠지만, 내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로도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걸 봤을 때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같이 좀 해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준다. 자, 이 얘기 나왔네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의미는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해보고 또 안 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도 네, 같은 문제여서 얘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3개네. 얘는 합시다. 네, 3번은 사과 42개, 바나나 64개, 오렌지 84개를 가능한 한 많은, 또 여기 가능한 한 많은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최대 공약수 얘기일 거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므로 사람 수는 세수 이거의 최대 공약수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과, 바나나, 오렌지를 받은 최대 사람 수는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나눠보니까 2로 나누면 21.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2로 안 나눠지네. 3으로 나눠야 되네. 자, 3으로 나누면 얘는 14, 21, 그 다음에 20, 8, 26, 8, 8이다. 네, 이렇게 됐어요. 또 7로 나눠지죠? 그러면 2, 3, 4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21이라는 걸 구했어요. G라고 쓰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최대 사람은 21명. 이렇게 된 거고. 이때 끝나지 않았죠? 한 명씩 받는 사과의 개수가 첫 번째 거 얘가 사과죠? 얘가 바나나고 얘가 오렌지고, 그러니까 사과는 2개, 바나나는 3개, 오렌지는 4개씩 21명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얘도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네. 계속 나눠주고 있죠? 네, 다 같은 유형이에요. 말만 바뀐 거예요. 똑같은 방식인데. 자, 제가 해드릴 거는 이제 여기 있는 5번. 자, 5번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5번의 얘기를 해보면은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을 써 넣어라. 가로의 길이가 60이고 세로의 길이가 45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모양의 벽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을, 자, 여기서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의 타입 모양을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말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45랑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3으로 나누니까 15, 그 다음에 얘는 20, 5로 나누니까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5고 15니까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러면은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죠. 가로는 15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개 있으면 되겠죠? 4등분이 되는 거고, 세로는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3개로 등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3개, 4개로 등분이 됐다는 얘기가 세로는 3등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가로는 4등분 했다는 얘기인 거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풀면 된다. 그래서 밑에 타일 크기를 최대로 함으로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번을 보시면 한 변의 길이는 계산을 방금 했죠? 최대가 15cm. 그리고 이때 가로 세로의 방향에 붙어있는 타일 개수,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공약수로 길이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4개고 최대 공약수로 길이를 나눠보니까 얘는 3개고,
그럼 타일이 총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타일의 개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네 두 개를 곱한 게 타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를 한 거니까 타일의 개수는 12개인 거죠. 그래서 15cm로 나눠 봤을 때 가로가 3개고 세로가 4개니까 4 곱하기 3을 해서 총 12개의 타일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해드려야 돼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3 곱하기 4는 12. 자, 이런 식으로 3이랑 4는 뭐 위치가 바뀌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것도 뭐 같은 유형이죠? 네. 자, 이제 또 다른 유형인 7번이 나왔습니다. 그냥 저는 유형별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이 좀 어려워요. 네. 7번이 좀 어려운 얘기여가지고, 네, 요거는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7번. 자, 문제를 읽고 이걸 식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수가 지금 여기에서 뭐 제가 별이라고 합시다. 네. 어떤 수로 30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은 30을 어떤 수로 나눠야 되죠. 네. 그랬을 때 나누면 6이 남아요. 이 얘기는 이 자리에 몫이 모르니까 몫은 모르고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로 이번에는 또 나누래요. 90을 나누면 그러면 또 몫은 다른 몫이 나올 거니까 네모라고 표시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남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읽고 지금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자, 문제를 읽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검산식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검산식 할 수 있으세요? 기억나요? 검산식? 검산식은 이 나누기로 표현한 거를 봤을 때 나누는 애랑 몫이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그게 원래 숫자인 3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검산식을 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검산식을 써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얘가 지금 별이었고 얘가 지금 세모였죠? 그리고 여기가 6이어서 별이랑 세모를 곱한 게 6이라고 이렇게 검산식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최대 공약수 나누고 나머지가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방금 이렇게 식을 처음에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뒤에 나누는 애가 있어. 그럼 무조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야. 근데 식을 앞에 예를 들어 얘가 미지수야. 뒤에 얘를 알아. 그러면 이때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모르는 애로 나누면 무조건 최대 공약수야. 근데 구하는 방법이 또 추가. 나머지가 있죠. 네, 이 나머지를 최대 공약수를 얘한테 그냥 두 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를 뺀 다음에 구해야 돼. 그래서 30에다 6을 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럼 몇이에요? 24가 되죠. 그래서 24에 지금 공약수를 구하셔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24에 여기는 약수라 그랬네요. 공약수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약수를 구하셔야 된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방금 위에 쓴 걸 보시면 얘도 별이었고 얘가 네모였죠? 여기가 2였죠? 그러면 아까 뭐 하라고요? 이 나머지를 무조건 90에서 빼야 된다 그랬어요? 88이죠? 그럼 88의 약수를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숫자는 24랑 88에 우리가 이제 배운 방식으로 이걸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좀 이제 익숙해지면 뭐 하면 돼요? 얘가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나머지를 뺀 다음에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되게 말이 처음이라 어렵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나머지가 있어. 근데 이 문제가 가장 큰 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거 이제 우린 알잖아. 그러면 그냥 나머지 뺀 다음에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 가지고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2로 나누니까 10이고 44고 또 2로 나누니까 지금 6이고 몇이냐 20이고 또 2로 나누니까 지금 3이고 11이고 근데 좀 익숙해지면 그냥 8로 나눈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가 지금 8이 된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쓰는 거 계속 써볼게요. 자, 밑에 쓰는 거 계속 써보시면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나타내야 되는 게 여기에는 그냥 24랑 8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더 있나? 얘한테 바로 최대 공약수를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가 또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쓰면 두 수 중에 여기가 최대 공약수죠? 네. 24랑 8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8이다. 네, 이렇게 써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은 의미 없어요. 네, 방법이 그냥 하나 정해졌죠? 최대 공약수 문제인 거 확인이 되면 나머지를 무조건 나는 원래 있던 수에다 빼고 최대 공약수 구하면 끝.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8번이요. 자, 어떤 수로 53을 나누면 1이 남고 그러니까 식으로 쓰시면은 53 나누기 어떤 수를 한 개 몫이 세모고 나머지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야? 76을 나누면 떨어진다. 76을 또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은 다른 거니까 네모고 나머지는 떨어졌으니까 0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구해야 될 게 있다면 무조건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라 그랬고 그러면 판단이 됐으면 나머지가 있으면 무조건 빼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면 52죠. 얘는 뺄 게 없죠. 그럼 그대로 써야죠. 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나누니까 뭐야? 26 얘는 38 또 2로 나누면 13 얘는 19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4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모 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떤 두 수? 네, 두 수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50이랑 76을 방금 얘랑 얘를 쓰라는 얘기고요. 요거랑 요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수 중 가장 큰 수는 4고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이 유형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네,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 그냥 유형을 외우시는 겁니다. 2번도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3번은 할게요, 제가. 네.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3번은 방금 이제 방법을 알아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빼시면 돼요. 네. 그럼 뭐야? 72 빼면 84 빼면 100 몇이냐? 8. 네. 이렇게 됐죠? 그냥 바로 나누시면 되겠죠? 2로 나누니까 지금 36 얘는 2로 나누니까 42 얘는 2로 나누니까 54 또 2로 나누니까 얘는 18 얘는 21 얘는 20 몇이냐? 7
또 3으로 나누니까 얘는 6, 얘는 7, 얘는 9.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12. 이제 할 수 있으시겠죠? 요거? 요게 최대 공약수 활용해서 가장 어렵게 많이 나오는 문제. 네, 이렇게 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활용은 요게 좀 7번, 8번이 좀 중요했다. 활용은 우선 설명은 그 정도까지. 아직 더 뭐 활용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한번 해보고 네, 문제에서 여러분들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요 밑에 있는 27페이지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활용도 같이 할 거예요. 네. 비교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하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최소 공배수 활용 뭐 할 얘기 없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단어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최대 공약수니까 뭐 가능한 한 큰, 최대한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된다 그랬고요. 당연히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겠어요? 작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네, 작다나 늘어난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페이지 어딘지 몰라 32페이지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가능한 한 적은, 작은, 최소, 처음으로. 네, 요거를 좀 생각해야 되겠네요. 처음으로는 작다는 의미랑은 좀 다르니까. 네, 이런 의미를 찾아주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늘어난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합시다. 자, 1번을 볼게요. 1번은 A 회사는 8분 간격으로 B 회사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두 회사의 버스가 차고지에서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시오. 자, 원래대로 생각하시면은 8분마다 출발하니까 늘어나니까 그냥 쓰면 되죠. 8분, 16분, 24분, 32분, 그 다음에 48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분씩이면 20분, 40분, 60분, 80분, 100분, 120분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야 동시에 출발하는 거잖아. 처음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분이 보이시죠? 네, 두 개 써놓은 다음에 그럼 40분이 보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40이라는 거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계산하는 방법으로도 해야죠. 8이랑 20이 있으면 나누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2로 나누면 그럼 얘는 4고 얘는 10이고 또 2로 나누면 2고 5고 이렇게 다 곱하니까 똑같이 40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당연히 1번 방식보다는 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답은 알았어요. 자 이제 밑에 볼게요. A, B 두 회사가 버스가 동시에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냐? 방금 구한 40분.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죠? 네, 최소 공배수는 40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아까 나눠봤죠? 네, 또 2로 나눴었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한 게 40이어서 그래서 40분이다. 뭐 이 얘기 쓰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7시 이후 두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40분 후고, 그래서 오전 7시 40분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조금 더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꼭 붙이셔야 돼요. 네, 그냥 7시 40분이라고 쓰시면 틀려요. 아시겠죠? 항상 오전과 오후 두 개의 시간이 있는 건 아시니까 네, 그걸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은 이제 또 비슷한 거네요. 2번도, 3번도,
네,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유형으로 갑시다. 자, 4번도 똑같은 유형이네. 할 게 없네요. 얘도 똑같네요. 톱니 문제 해야 되겠다. 여기 3번. 톱니 문제. 톱니 문제도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톱니 문제 안 배웠나? 옛날에 가르쳤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자, 톱니수가 20개가 있어. 얘는 32개가 있죠. 그때 두 톱니 바퀴가 회전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이 톱니 문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고 최대 공약수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 공배수도 낼 수도 있고 최대 공약수도 낼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얘는 20이랑 32가 있는데, 자,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고 한 게 아까 최소 공배수 음이라고 위에 써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단어 찾는 게 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맞물릴 때까지 톱니의 개수는 뭐냐? 그러니까 얘를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이제 좀 빨리빨리 해볼까요? 네, 그냥 4로 나누면 되죠? 네, 8에 30이니까 이걸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잖아요. 네, 그래서 160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두 톱니바퀴에 A, B가 회전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 맞물리는 것은 각각 몇 번 회전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회전수를 물어봤어요. 자, 회전수는 이쪽이 다시 표시해야 되겠다. 이걸 다시 계속 보시면 얘가 A였죠? 톱니? 얘가 톱니 B였잖아요. 회전수는 누가 봐도 작은 게 A고 큰 게 B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돌겠어요? A. 작은 게 당연히 더 많이 돌아야 되겠죠? 자, 회전수는 대각선이 회전수입니다. 그러니까는 A는 8번 회전한 거고 B는 5번 회전한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수는 대각선이다. 이 유형을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8회, B는 5회 회전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 자, 다른 유형에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아까 최대 공약수 할 때도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은근히 헷갈려.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을 써넣어라. 가로와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12, 16.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쌓아서 정육면체나 정사각형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사각형을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걸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자, 얘가 몇 가지 이 길이가 돼야 되겠냐.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2랑 6을 최소 공배수를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이고 얘는 5고 얘는 3이죠. 3으로 또 나눠지죠? 그럼 얘는 2고 얘는 그대로고 얘는 1이죠. 이걸 곱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 곱하니까 60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60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가로는 몇 등분 몇 개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60을 가로의 길이로 나눠야 돼요. 5개죠.
세로는 60을 세로의 길이로 나눠야 돼요. 6개죠. 높이는 60을 6으로 나눠야 돼요. 10개죠. 그러니까 가로는 5개가 필요하고 세로는 6개가 필요하고 높이는 10개가 필요하니까 총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5 곱하기 6 곱하기 10을 해서 300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유형을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유형별로 좀 외워주셔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좀 불편하게 여러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래도 조금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밑에 하나하나씩 좀 봐야 되겠죠? 10이랑 10이랑 6에 뭘 구했냐?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했다. 방금 푼 거를 이제 계속 확인하시면서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몇이냐? 60이다. 가로 세로 높이에 쌓일 수 있는 벽돌의 개수가 뭐냐? 그래서 아까 60을 가로 세로 높이로 나눴죠? 그래서 5개, 6개, 10개다. 그럼 벽돌의 개수가 몇 개냐? 방금 했죠? 300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점점 어렵죠? 활용이.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하나 설명을 한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자, 가로, 세로 이렇게 가르쳐줬죠? 근데 빈틈없이 붙여 얘도 뭐예요? 요 말을 생각하셔요. 정사각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정사각형 크기를 가능한 한 작게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작다는 의미는 최소란 얘기니까 이래서 최소 공배수다 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따가 설명 끝나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이제 방금 제가 계속 최대 공약수 의미의 밑줄 치고 최소 공배수 의미의 밑줄을 치죠. 여러분들도 푸실 때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찾은 다음에 풀어야죠. 느낌으로 얘 최소 공배수 같아 라고 푸시면 안 된다고. 느낌으로 최대 공약수 같아 라고 푸시면 안 돼요. 필요한 걸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확인이 되면 푸셔야 된다는 거. 헷갈리면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야. 뭐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걸 구분할 수 있냐 못하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는 같은 유형이어서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7번으로 가요. 또 나누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수를 4로 나누고 5로 나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식으로는 아까 최대 공약수든 최소 공배수든 식으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검산식으로 무조건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수를 아까 최대 공약수처럼 별이라고 한다면 얘는 별을 4로 한번 나눴단 얘기고 별을 5로 한번 나눴단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는 몫이 다르니까 얘는 또 세모고 얘는 또 네모. 뭐 몫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나머지가 3이 남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구분해야 되는 거. 아까는 뒤에가 별이었죠? 그때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앞에가 별이죠? 그러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을 쓴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머지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나머지가 똑같을 때는 빼기 하시면 돼요. 아까 최대 공약수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다른 문제도 있어. 같은 이 문제 중에서. 그러면 그때는 나머지를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더하는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자, 먼저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7번에 1번을 볼게요. 자, 확인을 할 걸 해봅시다. 여기 써야 될 거 여기 3이죠? 네, 3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고 그랬냐면 아까 이게 별이잖아요. 별에서 이 지금 방금 쓴 거 보면 나머지가 똑같으면 빼라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는 그랬을 때 그게 4로 나눠 지금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었으니까 안 나눠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빼면은 무조건 4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걸 하면 계속 이거구나. 어떤 수 또 별에다가 3을 뺀 게 그래서 4의 배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식 요걸 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식을 봐야 되겠죠. 네, 목수 또 얘는 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3이었어요. 별에다 또 3을 빼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요번에는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똑같은 나머지 3을 뺀 두 수는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4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도 돼야 되고 그래서 4랑 5의 공배수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랑 5의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아까 나머지 3을 더해 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4랑 5의 공배수가 뭐예요? 20이죠? 네, 20 더하기 3을 해서 별은 23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밑에 계속 써야 되죠? 자, 밑에 이제 2번에 뭘 써야 돼요? 방금 한 걸 쓰면 4랑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3을 더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3이다. 자, 위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1번은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요 방식이. 자, 그래서 요 방식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따가 푸셔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정리해서. 자,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별이 앞에 있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데 나머지가 같을 때에는 최소 공배수를 빼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를 누굴 먼저 구하면 되는? 그냥 얘 최소 공배수 구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별이 여기 있으면 얘 최소 공배수 그냥 구하면 되는데 자, 이 최소 공배수를 4랑 5의 최소 공배수 구해보니까 20이었어. 네. 이게 최소 공배수야 4랑 5에. 근데 거기에 나머지가 둘 다 3이 나와야 되니까 20에다 그냥 3 더하라는 얘기야. 식 써놓고 뒤에 있는 애를 최소 공배수 구하고 나머지가 똑같으면 더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앞에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이런 부분이 네. 앞에 거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좀 몇 개 풀어봐야지 조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어떤 수를 3, 4,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2야. 나머지가 이제 다 똑같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럼 그냥 얘를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끝이었어, 원래. 네. 그래서 얘 최소 공배수 구하면 3으로 나누면 그러면은 얘는 1, 4, 2였고 또 2로 나누면 얘는 1, 2, 1이어서 이렇게 곱한 거니까 12가 최소 공배수야. 그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3이랑 4랑 6의 공배수에 이제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 나머지 2를 지금 더한 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써있는 말대로 이제 계산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면은 2를 더하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방금 10이라고 최소 공배수를 구했는데 나머지를 마지막에 더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보여준 거지 방법이 아니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방법은 얘 최소 공배수 구한 다음에 나머지
더해라.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자, 그게 끝입니다. 자, 2번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4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6, 8, 9, 9도 나머지가 5가 남았죠? 그러니까 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고 2로 나누면 3, 4, 9예요. 3으로 나누면 1, 4, 3이고요.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다 곱하니까 몇이에요? 몇이니? 72? 네. 그럼 72에다 5도 하면 답인 거야. 네, 이렇게 된 거야. 가장 작은 수는 77이었던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갈 거는 6, 8, 9의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5를 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좀 어려워요. 네. 아직 나머지가 다른 게 안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머지가 다른 게 또 다시 나오게 되면은 또 그 유형을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다. 제가 나머지가 다른 걸 그냥 좀 만들어 볼까? 아니다. 만들기에는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아, 유형이 아직 더 남았어요. 네, 유형이 많죠? 근데 몇 개 아직 안 나온 거야. 네, 유형이 이것보다 더 많아요. 네, 활용은. 그래서 어려워. 네, 이거보다 유형이 더 많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9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빈칸에 알맞는 것을 써 넣어라.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수 4분의 1이랑 6분의 1에 곱하여 모든 자연수,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자연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분모가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수가 되려면. 4도 약분돼서 없어지고 6도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4랑 6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셔라.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분자에 곱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랑 6의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아, 곱하면 안 되는구나. 나눠지는구나. 12죠? 아, 또 곱하겠습니다. 4랑 6에 2로 나누니까 2, 3이어서 최소 공배수가 12잖아요. 그럼 11을 얘한테도 곱하면 자연수 3이 되고 얘한테 곱하면 자연수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4랑 6에 뭘 구해야 되냐? 공배수를 구하고 가장 작은 자연수 4랑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구하는 자연수는 방금 최소 공배수인 1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분모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셔서 분자에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옆에 11번 때문에 그래. 1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곱해서 자연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자도 있고 분모도 숫자가 있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분모는 뭘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소 공배수라는 걸 방금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 공배수 구할 거야. 분자는 최대 공약수 구해야 돼요. 자, 분자는 최대 공약수야. 왜 이렇게 외워놔야 돼? 분모는 최소 공배수야. 자, 그럼 분자를 먼저 구할게요. 최대 공약수는 그럼 몇이겠어? 3이죠? 네. 최소 공배수는 10이랑 4 가지고 하는 것과 20일 거 아니에요? 그냥 봐도, 네, 계산 안 해봐도, 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했어요. 자, 그래서 3이란 거 여기 표시하면 이게 최대 공약수 구한 거고, 이게 최소 공배수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한 걸 그냥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연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 10분의 3한테 역수해서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소 공배수 분모 구하면 분자에다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최소 공배수를 분자에다 쓴 거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그럼 반대로 분모에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분모가 최대 공약수로 쓸 때는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2라는 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약분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그래서 구하는 분수가 뭐냐 그랬으니까 답은 3분의 20. 네. 요걸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죠? 이런 유형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해볼게요. 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에 2번. 얘는 최소 공배수, 얘는 최대 공약수. 네, 이렇게 하고 쓸 때는 최대 공약수분의 최소 공배수로 답을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순서가.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8이랑 11을 4로 그냥 바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2가 되고 3이 되니까 다 곱하면 24. 그러니까 분자가 24인 거고요. 위에 13이랑 39는 그냥 봐도 13이죠? 1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답이 13분의 24라고 쓰시는 거예요. 더 설명할 게 남았나? 그 정도까지. 네. 설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최대 공약수 활용부터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외워야 될 게 많아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